셋째를 낳으면 특별 승진을 할 수 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이 공기업과 민간기업에서 파격적인 인사 정책을 내놨습니다. 저출산 시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취지는 좋지만 역차별 우려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통 기업들이 다자녀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는 등의 복지 제도는 봤는데 셋째를 낳으면 승진이 된다. 이렇게 파격적인 제도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은 이제 일반 사기업 그리고 이제 공사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설명 먼저 드리면 인천관광공사가 5급 이하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둘째를 출산한 경우에는 에 관련한 가점을 부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마일리지 형태의 가점을 부여하고 셋째를 낳으면 이제 특별 승진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이제 규정을 변경하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인사 규정을 보면은 특별하게 어떤 기여를 했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인사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자녀 출산도 요소로 삼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민간 기업인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셋째의 경우 차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고 넷째부터는 1년간 육아 도우미를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이제 그러니까 파격적인 어떤 육아를 장려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마련한 것인데 그래서 승진이라는 특진이라는 어떤 특혜가 부여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역차별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 예.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이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셋째를 낳으면 특진, 출산 장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고 사실 한 명 낳아서 좀 제대로 키우기도 했는데 어떻게 셋을 낳아서 기르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일단은 생소하고 처음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예.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정책과 수많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인구 감소 문제는 대한민국의 어떤 절대절명의 어떤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숙제인 만큼 민간 기업이든 이제 공기업이든 이제 다방면적인 어떤 정책이라든가 시도를 하고 있다. 모든 조치를 강구하려는 그 노력이나 어떤 목적을 이제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양한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승진이라는 부분을 일정 부분 이제 근거를 제가 제시를 한다면 우리가 예. 이제 아이를 여러 명 출산하게 되면 그만큼 쉬게 되고 육아휴직을 하게 되고 경력이 단절되게 되고 그만큼 이제 승진해서 누락되거나 손해를 보거나 직장 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아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승진할 수 있어서 인사 가점을 준다고 한다면 그런 고민 때문에 아이를 많이 안 낳는 사람들은 아이를 한 명 더 낳아도 이게 나한테 궁극적으로 손해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제 어떤 차별을 해소하거나 승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민간 기업에서는 승진이라는 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아이를 가질 수 없거나 비혼주의자거나 이미 아이를 가진 사람들은 혜택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역차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모든 존재가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들은 특정 부분의 집단의 어떤 양해나 배려나 또는 역차별을 감수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입법의 목적이라든가 이 실시의 목적이 정당성이 높아지면 그분들이 이제 희생해야 될 어떤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진다는 차원에서는 일단 부분은 우리 아이를 낳고 싶은 기업을 만들거나 회사를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바라봐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것만으로 출생률이 높아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다른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주신 역차별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 부분이 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겁니까? 만약에 누군가나 이게 이제 사기업이기 때문에 인사 규정이라서 이 부분을 누군가 다툰다고 한다면 이것이 민사법원으로 가서 유무효가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고 예. 특히 노조가 있는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노사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진행되고 확정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특히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승진에 아주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 출산 요소를 대입을 하면 그건 위헌적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인천관광공사도 승진한다가 아니라 승진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능력이 부재하고 이 사람이 리더십이 없는데 유일하게 셋째를 출산했다는 이유로 승진한다고 한다면 조직의 분위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어서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능력은 굉장히 충분한데 셋째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장기간 쓰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승진 누락된 사람들 이에 대한 어떤 차별을 이제 복구하는 차원에서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기업 내에서 출산 장려책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데 뭐 이러한 정책들이 뭐 다른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으로 좀 확대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은 좀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거보다 앞서서 더 정착돼야 되거나 더 실시해야 되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의, 노조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사회적인 토론을 거쳐야 되는데 만약에 이 두 곳에서 잘 정착이 되고 실효적인 어떤 효과를 입증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이 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제도가 이렇게 실시되겠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많은 여론들을 수렴해서 적절하게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정책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뭐 기업 문화나 좀 인식도 함께 따라와야 하는데 아직도 사실 좀 장기간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면 눈치 보이는 기업들이나 회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승진에 대한 어떤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두 번째로는 육아휴직 중에는 이제 급여가 일정 부분 거의 나오지 않거나 아주 최소한도만 지급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육아휴직을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그 부분을 시정을 돼야 육아휴직도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육아 부담 없이 어떤 여러 가지 경력 단절의 문제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눈치 보는 사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대체 인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육아휴직을 해서 육아에 심취하거나 아이를 키우는 시간 동안 남에게 피해를 주는 민폐를 끼친다라는 사회적인 선입견이 아직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체 휴직 만약에 누군가가 빠지게 되면 대체 근무자를 충실히 이것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빨리 더 확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통계상으로도 한 4명 중에 3명은 여성이 쓰고 4명 중에 1명은 남성이 쓰게 되는데 우리 선진국의 여러 가지 이제 독일이든 일본이든 사례들을 봤을 때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날수록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일부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예.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하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또는 육아휴직을 했을 때 어떤 차별을 해소하고 또는 이 급여나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조금 더 대폭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뭐 SK온, 포스코 직원들이 각각 4쌍둥이를 자연분만 출산하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 두 기업 간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육아휴직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양하고 포용적인 근무 형태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유연근무를 채택하거나 재택근무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육아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가사 육아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업무를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것을 일가정 양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유연성 있게 시간이 탄력적이거나 근무 형태가 탄력적이야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문화도 바꿔야 되고 이런 제도도 바꿔야 되고 유연근무제나 일시적으로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들이 정착을 해야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쌍둥이만 하더라도 아이를 보기 어려운데 4쌍둥이는 어마어마한 업무량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네, 지자체도 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장서면서 저출산 시대에 맞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다자녀의 기준도 바뀐 것 같거든요. 원래는 뭐 3명 이상이어야 다자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기준도 바뀐 것 같고 또 앞으로 이런 출산율 저조를 해소하려면 좀 어떤 법제도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 서울시가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내렸습니다. 예. 사실 주변에서 보시면 아이 2명만 낳아도 많이 낳았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아이를 하나만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가족들도 많기 때문에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서 그만큼 혜택이나 지원을 폭넓게 해주겠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그간 수십 년간 봐왔지만 결국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사회에서 요즘 뉴스를 보면 뭐 노키즈존이 만들어지고 아이가 시끄럽고 뭐 지저분하게 해서 뭐 무슨 충하면서 놀리는 은어까지 생길 정도로 아이를 낳으라고는 하지만 아이의 어떤 육아나 출산은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그게 사회에게 어떤 부담이 되거나 민폐를 끼친다고 한다면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공격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사실은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게 배려와 많은 인력과 시간과
시간과 돈이 들어가고 이게 개인의 어떤 이익에 궁극적으로 기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예. 그 아이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간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일부 피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감수하고 그게 곧 내 일이라는 사회적인 문화가 형성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일가정 양립도 굉장히 중요하고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도 굉장히 법적인 제도 뭐 여러 가지 지원책 중요하지만 개인 생각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전히 육아 출산은 여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한 명 낳고 더 이상 낳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건 육아휴직 비율만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여자들이 육아에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예. 동등하게 남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나아가서는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보상을 하고 그 보상하는 것이 기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업주의 부담이 되면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렇게 좀 대폭적으로 어떤 제도에 강화된 것들이 실시돼야 되는데 지금은 다 임의 규정,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안 하더라도 특별한 규제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눈치 보다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고 육아의 전반적인 사정이 가정 내로 기속돼서 가정이 힘들어지고 힘드니까 일을 낳지 않고 그리고 맡길 데가 없으니까 엄마들이 자꾸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출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느냐 일을 하지 않고 예. 이 국가가 고민을 하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2시 반, 1시, 2시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봄의 공백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예.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 또 아이를 키우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게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